이렇게 혁신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날에 8월 22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입니다.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에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에 우리 당 의원이 스스로 나서서 45명의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동혁 의원이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면서 저런 메시지를 냈는데 메시지는 뭐 간명합니다. 최종 평론. 네. 계엄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계엄의 책임에 민주당도 있다. 45명 의원 떠나라는 조경태 의원, 당 떠나서 민주당 가서 대표하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장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명백한 자기 포지셔닝을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이제 예비 당의 이제 예비 당권 룰이 여론조사 50대 당원 투표 50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본선은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이게 그냥 유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 의원이 저 메시지는 당원 80에 소구하는 그 정확한 타겟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냐 뭐 계엄의 강을 건너냐 하는데 이제는 친길이냐 반길이냐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은 다시 저 얘기는 지금 장동혁 의원은 정확한 자신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탄핵의 바다는 건너야지만 우리가 계엄은 잘못하되 탄핵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면서 저는 당원 80에 완전한 자기의 포지셔닝을 소구했다고 봐요. 잠깐만요. 선거 전략은 그런데 네. 최성 평론가 생각에는 이 말이 맞다고 보세요? 과거를 회귀하는 거죠. 이게 전대라는 것은 미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거를 회귀하는 이런 식의 발언이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하고 오히려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야말로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수권 정당이고 대안 정당임을 보여주는 시간 건너가기 그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런 메시지가 당장 4강까지 가는 데는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데 과연 저게 도움이 될까? 저게 바른 메시지일까? 상당히 저는 의심이 가는 거죠. 오늘 장동 의원 말고도 주진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도 출사표를 냈어요. 당내 갈등과 무기력한 악순환을 끊어야 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하겠다. 그럼 누가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지 면면들을 잠깐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그리고 조경태, 주진우,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는 고심 중이고 일단 이 5명인데 구도로 봤을 때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여기서 오히려 김문수 전 장관보다 조금 전에 저 장동혁 의원의 얘기가 이른바 뭐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강경보수를 끌어들이는데 더 메시지가 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동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뭐 이른바 내란의 강을 건너야 되고 탄핵의 강을 건너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내란의 바다로 빠뜨리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이 프레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지금 인적 청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고 있는 것 이런 장면도 국민들이 다 고스란히 목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의 오늘 출마선에서 나온 발언 자체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아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하면서 앞으로는 메시지를 낼 때 더욱더 강경한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가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혁신을 할 것인지 쇄신을 할 건지 그 혁신파와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 이렇게 좀 대비되면서 구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보입니다. 아예 민주당에서 대표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는데 오늘 당 일부에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님에게 저한테 이제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동훈 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또 흥행이 또 안 돼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인데 그러나 지금 한동훈 후보도 우리 당의 참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큰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나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좀 이번에 쉬어가는 페이지가 좀 필요하다. 저희 정치 시그널에 김대식 의원이 저런 말을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김문수 전 장관은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좀 가급적 이렇게 재대결 양상으로 되면 또 과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이미 또 과거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좀 거취 표명을 두고 싸우는 모양새가 됐고요. 근데 김대식 의원의 저 발언의 취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맞는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이전 대선과 똑같은 구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산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 등을 만나서 뭔가 갈등 구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안철수 의원의 색깔과 한동훈 전 대표 색깔 중에 누가 강하냐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색깔이 강합니다.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갈등 구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에 승산이 크지 않고 또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면 본인의 정치 자산 보존 차원에서 안 나오는 게 맞는 건 사실인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는 또 그럴 확률이 높다는 또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건 뭐 단언할 수 없어요. 아직 예, 뭐 상당히 결정을 본인 스스로가 아직 못 내린 것 같더라고요. 본인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더라도 예.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뭐 당을 위해서는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뭐 당의 앞날과 관련해서는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저는 하신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것이 큰 변수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7.2.6.2는 오늘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얘기, 혁신안 의총, 혁신안 받아들지 말지 않은 의총과 전당대 출사표 얘기했습니다.